신안군 자읍면 백길 해수욕장 인근에 398실 규모의 호텔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전남 서남권에 본격적인 체류형 관광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빈 교실에서 불이 나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 12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농업 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서남권은 자연 그대로의 훌륭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숙박시설 등이 열악하거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시군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이 잇따르면서 관광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3km가 넘는 광활한 해안선을 따라 고운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지는 백길 해수욕장. 천사대교 개통 이후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전국 유명 해수욕장에 선정됐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로 시켜주시죠. 이곳에 398실 규모의 호텔과 리조트를 포함해 국제문화예술교류센터 등 부대 시설이 들어섭니다. 숙박시설 확충으로 백길 해수욕장은 물론 인근의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은 28만 명, 경제적 파급 효과도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해외 중심, 제주도 중심에서 진정한 섬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섬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그런 계획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 개장한 진도 솔비치 호텔 효과로 진도군의 여름 관광객이 67%가 늘었습니다. 숙박시설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목포와 강진도 대형 리조트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잇따라 맺었습니다. 섬과 바다라는 전남 서남권 관광 자원에 목마른 관광객들에게 체류형 숙박까지 제공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준화된 실력을 아직도 잃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다시 살려낸다면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될 거다. 또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관광객 1,000만 명을 기록한 전남 서남권의 8개 시군. 체류형 숙박과 관광 인프라가 맞물리면서 전남 서남권이 전국적인 관광 거점 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는 농업 분야 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FTA 무역 이익 공유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외경제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보낼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농사용 전기의 비중은 전체의 3.5% 수준이라면서 인상안이 더 이상 검토되지 않도록 한전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농사용 전기세마저 인상되면 농민들의 시름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났지만 어린이 120여 명이 5분 만에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뤄진 소방훈련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들이 빠른 걸음으로 학교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잠시 뒤 소방차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학생들은 이미 운동장으로 안전하게 대피한 뒤였습니다. 광주시 동구 한 초등학교 3층 5학년 교실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 8분쯤. 학생들이 강당에서 수업을 받으려고 자리를 비워 불이 난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에서 수업 중인 학생 120여 명은 화재 경보음을 듣고 교직원들의 지도에 따라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건물의 양쪽 계단으로 내려와 운동장으로 대피하고 교감과 교사들이 남은 학생이 없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불은 교실 한 개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저하고 우리 행정시 시설 담당 선생님이랑 몇 분이 3층으로 올라가서 아이들 대피하는 과정인데 이미 우리 아이들이 벨소리를 듣고 이제 계단을 통해 가지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차분하면서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건 실제 상황처럼 진행됐던 일주일 전 합동 소방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해서 도착하기 전에 관계자가 신속하게 인명을 대피하는 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등학교 화재도 관계자, 특히 교직원분들이 신속하게 아이들을 대피를 시켰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군공항을 전남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후보지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해도 군공항 이전 방식인 이른바 기부대 양여 방식의 개발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군공항의 면적은 820만 제곱미터, 상무지구의 2.5배에 달합니다. 광주시가 이 땅의 개발 이익금으로 새 군공항 건설 비용을 대는 게 이른바 기부대 양여 방식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새 공항 건설과 이전 지역 지원 사업비를 포함해 5조 7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재원 조달을 위해 현 군공항터를 대규모 테마파크와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구상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관련 출장 보고서와 간담회 자료입니다. 테마파크 유치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기부대 양여 방식 자체가 먼저 새 군공항 건설 비용을 대는 선투자 방식이고 사업 기간도 길어서 민간 자본 유치는 물론 토지주택공사 LH 등의 참여도 쉽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도 녹록지 않습니다. 부산과 대구, 제주 등이 이미 사업을 시작하는 등 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스마트시티가 진부해졌다고 앞전달부터 느꼈어요. 그리고 테마파크가 과연 이 땅에 적합하냐, 그것도 많은 전문가들 통해서 찬반 논쟁이 있고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정부 예산 지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 지역 지원 사업에 별도의 국고 보조금도 지원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됐지만 국회 국방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인근 산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모기 발생해 전라남도가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재선충병 발생 지역 반경 2km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고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발생 지역 주변 10km 이내 지역까지 헬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밀 예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피해 감염목 5천여 그루와 방제 대상목 3만 그루를 제거했습니다. 강진군이 정부 양곡 보관창고 광장에서 2019년산 공공비축미 가운데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비어 1,600여 포대를 올해 처음으로 매입했습니다. 매입 방식은 기존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과 동일하고 농가에는 포대당 3만 원이 선지급됩니다. 목포시가 안전한 시장 조성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동구시장 등 6군데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목포시는 내년 2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쇼핑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서 영암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는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무화과와 대봉감 등 영암의 농특산물 90여 종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해군 제3함대 사령부는 74주년 해군 창설 기념일을 맞아 오는 9일부터 이틀 동안 부대 개방 행사를 개최합니다. 방문객들은 2,500톤급 호위함 4부를 견학하고 부두에서 열리는 군악대 퍼레이드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신안 흑산도의 전통 홍어잡이 어업 방식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흑산도에서 홍어잡이를 이어가는 어가가 7어가에 불과해 해양수산부가 홍어 어업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점수가 낮아 중요 어업유산 지정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수부의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 부문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해 내년에 재도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을 감행한 중국 어선 2척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목포 해경은 어제 오전 7시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4.8km 해상에서 148톤급 중국 어선 네이후를 망목 규정 위반 혐의로 납포했고 8시 20분쯤에는 가거도 남서쪽 75.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144톤급 중국 어선 비호를 같은 혐의로 납포했습니다. 이들 중국 어선은 어린 고기까지 잡을 목적으로 그물코가 규정인 50mm보다 작은 평균 40mm 그물을 사용해 각각 어획물 3,000kg과 4,00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가 관광도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관광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진영 목포대 교수는 관광산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